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덥고 동쪽은 선선한 서구 동저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가겠지만 동해안 지역인 강릉은 23도, 동해는 2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다운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지적장애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찾아낸 것으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치료제와 달리 질병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해 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돼 간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지만 동쪽 지방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에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7도 등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2도 높아 덥겠습니다. 반면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강릉 23도, 동해 20도에 머물러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 증후군에서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다운 증후군에 걸린 쥐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뇌 해마에서 신경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인 DSCR1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지적장애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DSCR 단백질은 염색체 21번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염색체를 일반인보다 한 개 더 가진 다운 증후군 환자는 DSCR1 단백질을 1.5배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연구팀은 다운 증후군주에서 DSCR1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복원했더니 지적장애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운 증후군 환자의 지적장애를 치료하는 약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제거해 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문 기업의 기술이 이전돼 관련 신약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잦은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 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엄청난 투자와 연구에도 지방 간염은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간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치료제가 질병 관련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약물은 문제가 되는 단백질에 결합하여 기능을 억제하지만 이 기술은 문제가 되는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찾아내는 단백질 분해 유도제를 개발해 문제의 단백질을 잘게 부숴 없앤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단백질 분해 유도제는 환자들이 적은 양만 복용해도 치료 효과가 커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해 간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간질환뿐만 아니라 간질환을 통해 아직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캔서라든지 많은 부분으로서 연구 역량이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6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 규모 추정치는 250억 달러 선. 이번 단백질 분해 유도 기술은 간질환 치료에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은 뇌발달이 느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니머스 아동병원 연구팀은 소아당뇨병 아이들 138명과 같은 연령대의 정상 아이들 66명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년에 걸쳐 아이들의 뇌 핵심 부위 부피를 측정한 결과 소아당뇨 아이들의 뇌 성장 속도가 정상 아이들보다 느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뇌에서 기억이나 창의성, 사회성 등과 관련 있는 부위의 발달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고혈당 노출이 많은 아이일수록 발달 속도가 더 느렸다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뒤 운영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시내 한 어린이집을 평가 담당관이 찾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점검하고 교실에 들어가 연령대별 수업 방식도 살핍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됐던 보육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설들이 모두 다 평가에 참여하게 돼서 저희가 제공하는 59개의 지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평가 항목 중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새로 만들어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영유아 권리 존중은 필수 평가 지표로 삼고 등하원 안전, 식자재 위생은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등하원 안전은 통학버스 운전자나 교사 등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등원 여부 확인과 안전 교육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들어 꼼꼼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A, B, C, D 4등급으로 매기는데 하위 CD 등급은 3년이 아닌 2년 주기로 다시 평가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제 시행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고 영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무제로 바뀐 후 첫 평가 대상은 지금까지 평가 인증을 안 받았거나 인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될 예정입니다.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 후 운영 정지 처분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과 함께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돼 온 과학고 입시 전형이 바뀝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산하정책연구소인 교육연구정보원에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 연구를 주문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시행될 2021학년도 고교 입시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과학고 입학 전형은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 수학 과학 문제를 푸는 소집 면접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사교육 유발 요소가 많다고 지목되는 것이 면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시작되는 과학고 내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때부터 면접 문제 출제에 과학고 교사뿐 아니라 중학교 교사도 참여하고 면접 문제 유형도 과학 수학적 사고력 평가에서 중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 위주로 바뀔 전망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가 사고 13일 만인 어제 인양됐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시신 4구가 수습됐는데 한국인 실종자 3명과 헝가리인 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 작동이 시작되고 약 1시간쯤 뒤 헝가리 구조요원들이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 시신을 먼저 수습했습니다. 다시 구조요원들이 투입됐고 선미 쪽 갑판에서 선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 3구가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된 뒤 1시간 반 만입니다. 수습된 시신 3구는 50대 여성, 30대 여성 그리고 최연소 실종자인 6살짜리 여자아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허블레아니호 인양 과정에서 수습된 시신은 모두 4구. 수습된 실종자 신원까지 최종 확인되면서 이번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는 22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국인 관광객 실종자 4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바지선에 올려지면서 6시간여에 걸친 인양 작업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인양 선박을 사고 현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체펠 섬으로 옮긴 데 이어 추가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정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이후 2주 가까이 탕류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실린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인양된 사고 선박을 부다페스트에서 40km 떨어진
체펠 섬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헝가리 선박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참여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헝가리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Csepel-szigeten a szabad kikötőbe fogjuk szállítani, ott folyik tovább a szemle szakértők bevonásával. 이에 따라 진흙더미와 여러 장애물들로 잔뜩 뒤엉켜 있는 선체 내부에 대한 추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경찰청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가 부다페스트에 다시 들어오자 증거 수집을 위해 이미 한 차례 더 조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바이킹 시기노 선장에게 사고의 책임을 두고 조사 중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Rendőrfőkapitányság folytatja a nyomozást. Ban egy gyanúsított van a szállodahajó ukrán állampolgárságú hajós kapitánya. 하지만 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항해 일정을 소화하고 심지어 뱃머리에 생긴 충돌 흔적마저 도색해 지우는 등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 선박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헝가리 내무부는 사고 선박 인양이 모두 끝난 현재까지 4명이 실종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인력은 물론 헬리콥터, 보트 등 수색 장비도 2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물이 있고 적절한 온도를 갖춰 과학자들이 서식 가능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외계 행성이라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사와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고려해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산화탄소 수준을 고려했을 때 외계 행성에서 고등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3분의 1도 안 되고 단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도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수준까지 고려하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은 두껍게 쌓인 일산화탄소 때문에 순환기 동물이 아예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주에서 인간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며 이는 지구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지 않고 신청자에 한해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2천만 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 원 안팎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죠. 현재 개봉 14일째인 기생충은 누적 관객 수 74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주요 내용은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을 겨냥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영화 기생충으로 알아본 빈부격차의 심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